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번에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웹 스크래핑이라는 웹에서 웹의 접속을 이제 R을 통해서 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일련의 절차들을 같이 세 가지의 예제를 통해서 연습을 했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7번째 새로운 챕터입니다. R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는 숫자화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제 대부분인데, 그러한 데이터를 서로 사람이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시각화를 통해서 그림으로 또는 그래프로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실습을 통해서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기본적인 추가적인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고 R에서 내장되어 있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기능들을 같이 한번 여러 가지들을 연습을 해볼 것이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그림들 또는 이제 그래프의 종류들이 지금 현재 이 페이지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실은 세 가지 정도로 같이 연습을 해볼 거예요.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겠죠. 바 차트와 닷 차트와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덴시티까지 이렇게 같이 해볼 것이고요. 앞으로 몇 번의 이제 그 추가적인 파트들을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현재 주어져 있는 그 예시들로 되어 있는 그림들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같이 훑어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gg플롯이라고 하는 그래픽 R에서 그래프를 조금 더 예쁘게 그려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다 많은 이제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그 라이브러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ggplot 기능을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비슷한 형태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래프를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꾸밀 수 있는 것인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 R의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예전에 한번 그 MTCAS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연습을 해봤던 것처럼 R에는 기본적으로 R을 이제 베이스 R을 설치를 하게 되면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 셋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실습 파트에서는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지는 않고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주로 사용을 해가지고 같이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아이리스 데이터는 데이터의 형태가 이제 총 150개, 아이리스가 이제 붓꽃이거든요. 붓꽃 그러니까 150개 붓꽃에 대해서 각각의 객체에 대해서 아이리스라는 붓꽃은 세 가지의 품종이 있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세토사라는 품종이 있고요, 버시컬러라는 품종이 있고, 버지니카라는 품종이 있대요. 그러면 각각의 꽃들로부터 꽃잎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그 다음에 꽃 받침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그러니까 길이와 너비를 네 가지의 변수값을 측정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분류 문제예요. 3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3범주 분류 문제인데, 특정한 꽃, 정답을 알 수 없는, 품종을 알 수 없는 꽃의 꽃잎과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를 숫자로 4차원의 벡터로 제공을 해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해당하는 꽃이 어느 품종에 속하는지를 맞추는 게 이제 미션인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셋을 가져다가 우선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땐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직관적이지 않는데 이해해야 되는 R의 성질, 그 그래프의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폴리모피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다형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다형성, R에서의 다형성, R 그래프의 다형성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동일한 함수,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롯이라는 함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플롯 안에 인자가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규먼트의 형태에 따라서 아웃풋의 형태가 거기에 맞춰서 달라지는 것을 R 그래프에서의 다형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코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스크립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세 번째 라인을 보면 데이터 아이리스에서 아이리스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콘솔 창에다가 뷰 아이리스를 한번 쳐볼까요? 여기서 뷰에서의 V는 이제 대문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꽃잎의 길이와 너비,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품종. 근데 보시면 이 아이리스 데이터의 스트럭처를 한번 볼게요. 이거를 확인을 해보면 데이터 프레임인데 처음 4개의 컬럼, 그러니까 꽃잎과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 같은 경우에는 뉴메릭 변수, 숫자형 변수입니다. 그런데 품종은 요인 변수예요. 팩터 변수예요. 이렇게 5개의 컬럼이 4개, 앞에 4개는 수치형 변수이고 마지막은 팩터 형태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다가는 아이리스 데이터의 첫 번째 컬럼을 정의를 해서 집어넣어 보고요. X를 만들고요. Y에서도 Y에 대해서도 아이리스의 Y에 대해서는 아이리스라는 데이터셋의 두 번째 컬럼을 정의를 해서 집어넣어 볼게요. 또한 서브 아이리스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아이리스의 모든 행을 가지고 오면서 첫 번째 열부터 두 번째 열까지만 가지고 오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 보는 것처럼 서브 아이리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꽃잎의 길이와 너비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져다가 그림을 이제 플롯이라는 명령, 가장 기본적인 플롯이라는 명령을 한번 볼게요. 9번째 라인은 플롯 x, y예요. 그럼 이거는 아규먼트가 2개죠. 벡터 형태,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x라는 인자는 150 차원의 벡터이고요. y라는 인자도 150 차원의 벡터예요. 동일한 차원을 갖는 벡터 2개를 아규먼트 인자로 넣고 그 다음에 플롯이라는 함수를 적용을 해보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 좀 위로 이렇게 올려볼게요. x와 y에 대한 스캐터 플롯 산점도가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0번째를 한번 볼게요. 라인을 똑같은 플롯 함수인데 이번엔 서브 아이리스를 인자로 넣어요. 그러면 9번째 플롯과 다른 점은 뭐냐면 인자가 아규먼트가 하나가 들어가요. 데이터 프레임 하나가 들어가요. 근데 그 데이터 프레임은 2개의 행을 가지고 2개의 열을 가지고 있죠. 실행을 해보면 X축과 Y축에 대한 레이블,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보시는 이 꽃잎의 길이와 너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글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동일한 그림이 만들어져요. 이게 다형성입니다. XY라는 인자 2개를 받았을 때와 서브 아이리스라는 인자 하나를 받았을 때 아규먼트에 따라서 이 아규먼트를 자동적으로 파악을 해서 적합한 그림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11번째 라인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거는 뭐냐면 그 아이리스 데이터 전체를 입력으로 지금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롯 아이리스니까 150개의 관측치가 있으면서 5개의 변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상대적인 산점도 스캐터 플롯이 나와요. 여기에 있는 이 위쪽에서부터 숫자를 인덱스를 1로 놓고요. 왼쪽에서부터 1로 놓으면 1행 2열에 있는, 제가 지금 마우스 커서를 대고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X축은 꽃잎의 너비고요. 그 다음에 Y축이 꽃잎의 길이인 2차원 두 변수에 대한 산점도예요. 나머지들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품종과 관련된 부분은 산점도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품종이라는 거는 팩터 형태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1, 2, 3, 3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서의 숫자는 단순히 서로 다른 클래스, 품종을 의미하는 것이지 크고 작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강의 슬라이드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플롯이라는 동일한 명령어 함수를 통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인자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아규먼트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지금 달라지죠. 이게 바로 그래프의 다형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한번 같이 더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그래프를 꾸밀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13번째 라인을 한번 볼게요. 아까와는 다르게 10번째 라인하고 지금 같은 개념인데 10번째 라인에서는
서브 아이리스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플롯을 그려라 라까지만 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몇 가지 옵션이 더 들어가요. 첫 번째 옵션을 보면 main이라고 해서 the comparison between length and width라고 되어 있고요. X 레이블은 the length of sample이라고 되어 있고 Y 레이블은 the width of sample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현재 main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그래프의 타이틀이에요. XLAB가 X축 레이블의 약자인데 동일한 지금 현재 우리가 입력했던 텍스트가 보이죠. Y 레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는 명령어는 해당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옵션들 전부 외워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콘솔 창에다가 플롯 물음표 치고 플롯이라고 쳐보면 헬프 파일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 플롯에 대해서 여러 가지 두 가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데 첫 번째 걸 볼게요. The default scatter plot 펑션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플롯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아규먼트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지금 보면 저는 main이라는 옵션을 우리가 사용을 했었고요. X 레이블과 Y 레이블이라는 옵션도 사용을 한 거예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무궁무진한 것까지는 아니죠.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추가적인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옵션의 사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헬프 파일을 치시거나 또는 구글 검색해 보면 금방 나와요. 이 경우에는 여기서 만약에 플롯 함수의 로그 옵션을 어떻게 쓰고 싶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면 구글 검색창에다가 plot in R 해놓고 뭐 로그 옵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그 결과물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면 한글도 나오네요. 여기서 보면서 R에서 로그 스케일 그리는 법 검색해서 나오는 코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따라 해보면 전혀 문제없이 쉽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보는 것처럼 중간쯤에 보면 PCH라는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옵션이 있어요. 이 옵션은 뭐냐면 여기 추가적으로 점점점 해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쉐입을 다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19번째 라인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똑같이 X, Y축에 대해서 아이리스 첫 번째 컬럼과 아이리스 데이터의 두 번째 컬럼을 그렸을 때 디폴트로 그리면 이 부분 없이 뒤에 요 옵션 없이 그리면 전부 동그라미였었는데 지금 보니까 뭔가 동그라미도 있는데 세모도 있고 십자 표시도 있죠. 그게 바로 요 PCH라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 옵션은 미리 사전에 정의된 숫자를 이용을 해서 모양을 이제 반환을 할 수가 있어서 아이리스 데이터의 다섯 번째 컬럼이 species라는 컬럼이었고 그거는 사실은 팩터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팩터를 인티저로 바꾼 다음에 그 인티저에 해당하는 그 정수들에 해당하는 값들과 매칭되는 도형 또는 표식으로 그려준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똑같은 건데요. 아이리스 데이터의 첫 번째 컬럼, 여기서는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스트링 표시를 써서 직접적으로 변수명을 지금 인덱싱을 하고 있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컬럼을 X축으로, 아이리스 데이터의 두 번째 컬럼을 Y축으로 하면서 아까와 같아요. 이제 표식의 모양을 지금 다르게 해라. 근데 여기에서 COL이라고 되어 있는 게 컬러의 약자거든요. 색상도 바꿀 수가 있어요. 색상도 미리 사전에 정의된 색상이 있으니까 그 색상을 이제 뒤에서 예시로 보여드리겠지만 뭐 블루,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 이런 식으로 스트링으로 제공을 해도 되지만 숫자 형태로 미리 사전에 정의된 색깔에 대한 숫자 형태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품종에 대한 마지막 컬럼에 대해서 정수 변환한 다음에 더하기 1에 해당하는 미리 사전에 약속된 색깔로 표시를 해달라 라고 해서 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모양도 바뀌었지만 이쪽
좌상단에 해당하는 색들은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고요. 세모는 연두색으로 표시가 되고 십자 표시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변화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전반적으로 볼게요. 미리 사전에 정의된 쉐입과 모양과 컬러가 무엇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플롯을 그립니다. X 리밋 같은 경우에는 0부터 13까지, Y 리밋은 0부터 14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플롯을 먼저 이렇게 그려 놓고요. X의 포지션과 Y의 포지션들을 정의를 해둬요. 이거는 이제 참고 삼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알아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강의에서는 이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요. 포지션을 정의를 한 다음에 각각의 포지션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컬러는 1번부터 26번까지 정의된 거, 모양은 0번부터 25번까지 정의된 걸로 진행을 해달라. 그러니까 모양은 0부터 인덱스가 시작하는데 색상은 또 1부터 인덱스가 시작해요. 그리고 CEX라는 게 사실은 표식의 크기거든요. 표식의 크기를 1부터 5까지 크기를 증가시켜 가는데 우리가 총 26개를 쓸 거니까 26개 단계로 나누어서 그림을 그려라. 실행 먼저 해볼게요.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보면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게 이쪽 제일 위에 검정색 네모에 해당하는 게 지금 보면 PCH가 0이고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고요. 컬러도 1인 거예요. 그러니까 PCH가 0이면 네모가 나오고 거기에 컬러가 1이면 검정색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여기 이제 제일 마지막 게 26번째인데 26번째 표식에 대해서는 PCH가 25일 때는 역삼각형이 되는 것이고요. 컬러가 26일 때는 붉은색 계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크기도 달라지죠. 제일 작은 크기가 CEX 기준으로 1이고요. 제일 큰 크기가 CEX 기준으로 5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실제로 텍스트도 한번 그려볼게요. 레이블을 0부터 25라고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숫자를 그려봤을 때 여기에서부터 0, 1, 2, 3, 4 쭉 해서 13, 14에서 마지막에 25번까지 0부터 시작했으니까 25가 마지막 숫자가 되겠죠.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트링을 통해서 컬러나 모양을 표시를 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정의된 숫자를 통해서 인덱스를 통해서도 명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잘 안 보이는 학생들이 있으면요, 여기에 플랫 쪽에 보면 줌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가 있거든요. 이 줌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를 클릭을 해가지고 이거를 뭐 최대화를 이렇게 딱 시켜보면 조금 더 이렇게 큰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그림 이제 그 차트 중에서 첫 번째 차트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 플랫이라는 거를 이제 볼 것이고요. 말 그대로 막대 그래프예요. 막대 그래프의 사용법은 이렇게 되는데 여러 이 그 데이터에 대한 옵션들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 전혀 없다 그랬어요. 그때 구글링 검색을 통해서 필요한 용법, 예시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1대1로 비교해 가면서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아규먼트들, 인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될 데이터는 론리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거시경제학적인 데이터셋인데 뭐 예를 들어서 GMP 디플레이터가 얼마냐, 요새는 GDP 쓰는데 너무 옛날 데이터죠. GMP가 얼마냐, unemployed에 대한 숫자가 얼마냐, 그리고 armed force라는 건 군대에 있는 이제 그 숫자가 얼마냐, 실제 population은 얼마냐, 해당하는 연도에 대해서 employed의 숫자는 얼마였냐,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그 제공을 하고 연도별로 제공을 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요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응하는 부분들은 다 했기 때문에 빗자루 표시를 클릭을 해가지고 지운 다음에 34번째 이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1947년부터 1962년까지의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을
불러와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형태를 포뮬러라고 하는데, 물결이라는 게 뭐냐면요, 물결 왼쪽이 주로 Y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결 오른쪽이 X축이 돼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각 연도별로 GMP에 해당하는 그 바 차트를 그려라, 막대 그래프를 그려달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느 데이터에서 여기서 보시는 론리 데이터에서,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 포뮬라에서 가정하는 거는 뭐냐면, 이 이름을 가진 데이터셋에서 GMP라는 이름을 가진 컬럼도 있어야 되고요, 이어라는 이름을 가진 컬럼도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연도별로 GMP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쭉 그려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국가들은 주로 성장을 하니까 퇴보하는 국가는 없으니까 연도가 지나갈수록 GMP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36번째 라인을 한번 보면, 이번에는 근데 Y축에다가 동시에 두 가지를 그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연도별로 employed는 이제 현재 직장을 가진 사람들의 수고요, 그 다음에 unemployed가 이제 실업자들이니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표현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컬럼으로 바인딩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결과물이 나타나냐면, 36번째 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검정색, 진한 색이, 여기 데이터를 잠깐 보면 볼게요. 이걸 보면 unemployed보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employed의 숫자가 지금 더 적어요. 그래서 검정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employed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위쪽으로 이제 덮어 씌워진 부분이 unemployed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부분들이 검정색과 그 다음에 회색을 더했을 때가, 이 표에서 보시면, 데이터 테이블에서 보시면 employed인 60과 unemployed는 235 더하면 대략 한 290, 300 좀 못 미치잖아요. 여기에는 이 부분이 지금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그 Y축에 대해서 두 가지를 그릴 수도 있다. 그리고 Y축에 대해서 하나만 그리는 것이 이제 디폴트인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복잡한 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타이타닉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38번째 라인을 통해서 타이타닉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이거를 39번째를 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이 데이터에는 어떤 이제 정보가 들어있냐면, 각각의 클래스라는 게 좌석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타이타닉 사건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클래스의 좌석 등급에 대해서 그 등급의 승객의 성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나이 구분, 그러니까 어덜트냐 차일드냐에 대한 연령대 구분, 그리고 그 사고로부터 이제 생존을 했는지 생존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그 총 인원 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등석에 보시는 것처럼 남성이었으면 1등석에 탑승한 남성인데 20살보다 어린 차일드였으면, 차일드이면서 생존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라는 경우에서 프리퀀시는 0이에요. 똑같은 1등석인데 메일로 한번 볼까요? 1등석에 남성이면서 성인일 경우에는 생존하지 못한 경우가 인원수가 118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수치들을, 그 통계량들이 제공되는 게 타이타닉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타이타닉 데이터가 지금 현재 스트럭처를 보면 보신 것처럼 테이블 형태니까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타이타닉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꾼 것을 서머리 함수를 통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각각의 클래스들에 대해서 경우가 몇 가지가 있고, 크루까지 이제 4개의 경우가 있었고요, 성별이 2가지, 연령대가 2단계, 그 다음에 그 서바이브 생존 여부에 대한 yes, no가 2단계, 그 다음에 프리퀀시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조금 더 복잡한 그림을 그려볼게요. 똑같이 이제 바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y축은 이제 빈도를 그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빈도를 뭐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그리고 싶은 거냐면 클래스 탑승 좌석과 그 다음에 survived라고 되어 있으니까 생존 여부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데이터는 방금 우리가 정의한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된 타이타닉이면서 이 중에서 subset을 이제 뽑아내는데 subset에 대해서는 age는 adult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그리고 있는 게 지금 이 클래스하고 survived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frequency 포함해서 이렇게 세 가지면은, 그러면 나머지 age하고 성별, 연령대하고 성별에 대해서는 어떤 애들에 대해서만 그리고 싶으냐라는 것을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령대는 어덜트, 성인이면서 성별은 메일로 표시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리겠다라는 거고, 메인과 Y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방금 전에 설명을 했던 내용들이니까 똑같이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요. 이 레전드라는 게 뭐냐면 해당하는 그 영역,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데이터가 현재 보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정보들을 이용해서 그렸는지를 제공해주는 표입니다.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보시면 지금 보면 survived에 대해서 yes냐 no냐가 클래스에 대해서 1등석, 2등석, 3등석, 그 다음에 크루예요. 그리고 이 그림은 뭐에 대해서 그려진 거냐? 성인 남성에 대해서 그려진 겁니다. subset이 여기서 표현했으니까. 그리고 이 오른쪽 위쪽에 있는 이 영역이 이제 레전드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false이면 이게 없어져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대고 false라고 해놓은 다음에 이 그림 그려보면 해당하는 부분 사라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true로 돌려놓을게요. 이렇게 돌려놓으면 이제 다시 레전드가 만들어졌고요. 이거를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모자이크 플랫이라는 거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건 참고서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실행을 해보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직접 그림을 같이 한번 보세요. 얘는 비슷한 형태의 그림인데 마치 트리맵처럼 해당하는 영역이, 그러니까 이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라는 이 사각형의 면적이 실제 빈도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앞에 있었던 그림, 여기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 그림들을 지우지 않는 이상은 예전 그림으로 다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y축이 절대적인 값이어 가지고 해당하는 내용들의 높이만, 세로 길이만 보면 됐었는데,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곱한 면적이 전체 그 빈도와 같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가져다가 컬러를 한번 이제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GR 디바이스라는 게 이제 그래픽 디바이스여 가지고 컬러를 그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몇 가지의 이제 그 기능들을 제공하는 거라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실행을 한번 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53번째 라인은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진 않아도 됩니다. 예시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콜론이 두 개가 있는 거는 라이브러리를 직접 불러오지 않고 딱 이 라인에서만 살짝 쓰고 빠질 거니까 스테스트라는 패키지를 이제 갖고 온 거거든요. 그 패키지에서 RPOIS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1학년 2학기, 이번 학기네요. 여러분들이 수리통계학을 배우고 있을 텐데요. 수리통계학에서 나 2학년 1학기 때 수리통계학 배우죠. 수리통계학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분포를 배울 건데, 그 중에 포화성 분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포화성 분포에서 R은 이제 랜덤의 약자고요. 10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랜덤하게 뽑는다라는 의미예요. 이 파트는. 그리고 그 포화성 분포에 대한 파라미터, 다시 말하면 분포의 모양을 결정짓는 요소가 있는데, 그 파라미터는 숫자 5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tn이라는 걸 이렇게 쳐보면 0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그 값들의 빈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54번째 라인을 이제 한번 보자면 바 플랫이라는 것을 그려서 tn이라는 객체에 대해서 바 플랫을 그리는데, 컬러는
레인보우 20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그 여기에 해당하는 20가지 서로 다른 색깔의 사전에 정의된 걸로 이제 그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54번째를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아까와는 다르게 바플랫이라고 그리는 거 앞에다가 R이라는 객체를 만들었죠. 스몰 r.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6번째 라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 갑자기 바플랫 한가운데에 뭔가 그 선이 하나씩 그려지죠. 이게 뭐냐면 타입은 H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선의 그림이고요. 선의 형태고요. 컬러는 red라고 지금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LWD가 line width예요. 그래서 요 LWD를 숫자를 한번 바꿔볼게요. 뭐 이렇게 5로 바꾸면 훨씬 더 굵은 게 그려졌다가 1로 바꾸면 아까는 이제 그려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려놓고 볼게요. 더 가는 게 그려지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컬러를 사전에 정의한 어떤 정수, 인티저 값으로 제공을 해줘도 되지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트링 표시되어 있는 어떤 그 텍스트로 표현을 해도 이미 있는 컬러면 R에서 인식을 해가지고 그림을 다시 반환을 하게 해줍니다. 바 차트에서 또 다른 옵션을 한번 컨트롤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지금 현재 보시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각각의 요 막대들 사이의 간격을 한번 더 넓거나 더 좁게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개념인데 스페이스는 1.5라고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exit name은 false로 되어 있으면 Y축에 해당하는 이름들이 이제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subtitle을 이 밑에다가 다는 겁니다. 메인은 위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subtitle은 밑에 달려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숫자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간이 더 넓어집니다. 2로 만들면 더 줄어들고요. 극단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5로 만들면 더 좁아지겠죠. 반대로 1보다 작은 값을 취하면 0.5를 취하게 되면 더 이제 넓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0.1로도 해볼까요? 그럼 거의 이제 달라붙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이 옵션을 조절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구미에 맞게 이거를 조정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한번 바 차트를 그려보는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데이터는 제 그 버지니아 주에 있는 제 사망률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1000명당 사망률인데 1940년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데이터를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각각의 50대부터 50살부터 해서 5살 단위로 이제 연령대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각 연령대별로 그다음에 지역이 이제 그 교외 지역인지 그리고 그다음에 그 도심 지역인지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각각에 대한 사망률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먼저 바 차트를 그냥 그려보면 각각의 컬럼별로 이제 컬럼이 이 X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축은 해당하는 그 연령대별로의 그러니까 1000명당 사망자 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봤을 때 가장 첫 번째 11.7이 가장 진한 색깔이고요. 위로 올라가서 66이 가장 연한 색깔로 이제 표시가 되겠지요. 자, 이걸 가져다가 어떠한 옵션들을 또 수행을 할 수가 있냐면 해당하는 이 바 차트의 막대 그래프에 이제 보더 컬러라고 해서 이제 테두리 색상을 입힐 수가 있어요. 67번째 라인을 보면 VA 데스 데이터에 대해서 보더는 블루라는 옵션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에 있는 이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변한 거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옵션을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번에는 다른 이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해당하는 그래프에다가 그러니까 수치도 함께 제공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68번째 라인이 앞서 만들었던 이제 바 차트가 되겠고요. 69번째 라인에 TOT라고 되어 있는 객체는 VADES라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의 컬럼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컬럼의 평균이 되겠죠. 그 평균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를 이제 그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맷은 그대로 이제 TOT라는 객체 포맷이고요. 컬러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32.74, 25.18, 40.48, 25.28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제 세 번째 항목에 대응하는 이 값으로 계속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누적해서 쌓이는 그림 말고 옆으로 그려지는 각각의 이 영역들이, 그러니까 룰러 메일, 룰러 피메일 뭐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서로 다른 이제 바 차트를 따로따로 그리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옵션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beside는 true라고 되어 있는 옵션이에요. 그러면 이 옵션을 먼저 결과물을 보면서 실행을 같이 이 해석을 해볼게요. 아까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컬럼에 대해서 50대 초반, 50대 후반, 60대 초반, 60대 후반, 70대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사망률이 이렇게 하나의 바 차트로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beside는 true라는 옵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가장 왼쪽이 50대 초반 첫 번째 행이고요. 가장 오른쪽이 가장 마지막 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컬러도 서로 각각 지정이 되어 있죠. 라이트 블루부터 시작해서 가장 마지막에는 이제 콘실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색상까지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해당하는 이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셋의 로우 네임이라고 확인을 이제 명시를 해주었기 때문에 로우 네임을 다시 한번 데이터 프레임에서 보자면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값들이 텍스트들이 여기에 있는 레전드에 표현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y 리밋이라는 거는 이거는 y축에 대한 그 값의 범위를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0부터 100 사이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폰트 메인이 4로 되어 있는데 이거 숫자를 바꾸면 아마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폰트에 대한 크기가 아니라 폰트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글자체가 달라지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예시로서는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좀 다른 형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행과 열도 그러니까 행의 순서를 바꾸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지금은 이제 컬럼 단위로 그렸는데 로우 단위로, 행 단위로 그리고 싶은 상황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데이터를 우선 t라는 거는 데이터를 90도 회전시키는 트랜스포즈를 한 다음에 마지막 컬럼부터 첫 번째 컬럼까지를 반대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러면 리버스 VA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는 아까는 이제 룰러 메일부터 얼반 피메일까지가 열이었는데 지금은 행으로 바뀌었고요. 원래는 50부터 54세까지가 첫 번째 컬럼이었는데 그게 제일 마지막 컬럼으로 가고 이게 지금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바꿔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놓고 1대1로 하나씩 비교를 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바 플롯을 그리는 데 있어서 beside는 true니까 아까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제 옆으로 그려지는 그림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각각의 컬러들에 대해서 이 하나하나의 막대 그래프들이 이제 색상이 입혀지고요. 그 다음에 레전드에 대해서는 컬럼 네임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VA-에 해당하는 컬럼 네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Y축에 대한 리밋도 있고 메인도 있고 밑에 있는 이제 서브가 바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 레전드의 아규먼트를 보면 이 X가 탑 레프트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레전드가 여기에 들어와요. 이거 한번 지워 볼게요. 이거를 커멘트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레전드가 디폴트는 이제 탑 라이트로 이쪽에 되어 있는데
그거를 위치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뭐 바름 레프트나 뭐 이런 쪽으로도 옮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cx.name의 크기가 이 x축에 해당하는 요 그 표식들의 크기입니다. 이거 줄여보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는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전부 사실은 컨트롤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바 차트에 대한 연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까 그 TN이라고 해서 포화성 분포에 해당하는 거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컬러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거는 그냥 참고삼아 봐주시고요. Y축을 로그 스케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 제일 아래쪽이 1이고요. 2, 5, 10, 20 이런 식으로 로그 스케일로 표현이 되죠. 너무 이제 그 높은 그 특정한 값이 하나의 그 바가 너무 높게 올라갈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로그 스케일을 통해서 표현을 다시 정정을 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서 보시면 로그는 XY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X축과 Y축이 전부 로그 스케일입니다. 그러면은 X축도 보면 이쪽으로 원래 로그 함수 가는 것처럼 한 칸 두 칸 갈 때 점점 뒤로 갈수록 값이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Y축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는 이 크기의 스케일이 리니어하지 않고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바 차트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우리가 그림을 봤었고요. 두 번째로는 바 차트하고 비슷한 건데 조금 더 이제 그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해주는 닷 차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똑같은 데이터인데 왼쪽하고 오른쪽을 보면 왼쪽은 바 차트 가로로 이루어진 바 차트고요.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값을 정확하게 꼭지점, 끝점만을 점으로 찍어 놓은 다트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어느 것을 선호하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분석의 결과물을 제시하는 관점에서 보다 뚜렷하게 표현할 수 있는 차트를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바 차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전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워 볼게요. 여기를 지우고 이제 그림들도 다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라인 이제 스크립트 기준으로 95번째부터 다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벡터 투 플롯이라 그래 가지고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벡터를 하나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해당하는 이 레터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알파벳으로 그냥 네임을 집어 넣은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닷 차트를 한번 이렇게 그려 볼게요. 기본적으로 그려 보면 1, 2, 3, 4, 5, 6에 대해서 이름이 레터의 첫 번째가 A니까 A, B, C, D, E, F에서 6개의 이름을 가진 닷 차트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룹별로도 그릴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6개의 점에 대해서 지금 보면 A와 D가 그룹 1이고요. C와 F가 그룹 2고요. B와 E가 그룹 3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룹을 만들어줘요. 그런 다음에 닷 차트를 그룹 옵션으로 그리게 되면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에 대해서 따로따로 그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새로운 변수에 이 데이터 프레임에 팩터 형태의 어떤 그 변수가 있다면 그 팩터를 그룹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닷 차트를 구별을 해서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무엇도 할 수가 있냐면 이 G 데이터라는 게 그룹 데이터라는 건데 각각의 그룹의 중간값을 지금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닷 차트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그룹뿐만이 아니라 A, D, 그러니까 그룹 1, 2, 3에 대해서 이전 그림에서는 점이 2개만 있었고 그룹에 대한 값은 없었는데 그룹 데이터가 해당하는 이 동그라미들의 중앙값으로 정의가 되면서 빨간색에 해당하는 중앙값이 그려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 데이터에 대한 컬러는 지금 레드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를 이제 점과 이 다트 라인과 동그라미를 통해서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고 있는 겁니다. 1차원 데이터 벡터뿐만이 아니라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닷 플롯을 그릴 수가 있어요.
110번째 라인을 보면 각각의 그 시기에 대해서 대륙별로 텔레폰의 수를 지금 이렇게 그 표현하는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는 현재 매트릭스 데이터지 데이터 테이블이 아닙니다. 또는 데이터 프레임이 아닙니다. 데이터 프레임일 경우에는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본 거예요. 113번째 라인에 닷 플러스를 그려보면 이거 잘 안 보이죠? 이거 줌을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X축에 이 Y축에 해당하는 게 각각의 이제 그 컬럼별로 각 연도별로 닷 플러스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각 그 해당하는 그 이 대륙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마만큼 전화의 보급률이 달라지는지를 한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거를 조금 이렇게 바꿔 볼게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그룹에 대한 컬러를 블루로 표현을 하고요. 그룹 데이터는 해당하는 컬럼의 평균으로서 표현을 하면서 그 형태, 그룹의 PCH가 모양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각각에 해당하는 이 모양의 그 그룹들의 평균 값이 파란색 네모로 표시되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거 말고 나머지 실제 데이터도 함께 다 차트로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똑같은 정보인데 그룹 전체 데이터를 바 차트로 이제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점선이 다 도트로 이루어진 차트로도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결과물을 표현해 줄 때 어떤 식의 표현 방식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은 이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토그램에 해당하는 부분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데이터 지우고요. 아일랜드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특정 면적 이상을 차지하는 대륙이나 섬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준 이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거는 그러면 이제 1차원 데이터가 되겠죠. 각각의 하나의 컬럼만 있는 숫자의 데이터입니다. 이걸 통해서 디폴트로 hist라는 명령어를 쓰면 히스토그램이 표현이 되면서 각각의 그 면적에 대한 구간별로 빈도가 얼마나 몇 개나 있는지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몇 가지를 장치를 취해 보면 컬럼은 블루이면서 레이블을 true라고 해놓으면 해당하는 이 빈 내 구간에 대응하는 그 숫자들, 실제 카운트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게 보면 너무 이쪽에 몰려 있으니까 해당하는 값을 루트를 씌운 다음에 break는 12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구간 있잖아요. 구간을 명시적으로 정해준 거예요. 12개의 구간으로 나눠라. 그리고 각각의 그 막대는 라이트 블루로 표시를 하고 보더는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표시해라 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간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이 중간에 비는 구간 빼고요. 있는 구간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실수입니다. 중간에 비는 구간을 한 구간으로 보고 지금 표시를 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서 어떤 것도 그릴 수가 있냐면 그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데이터의 분포를 역으로 역산을 해가지고 같이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120번째 라인은 이제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수리통계학을 배우게 되면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감마 분포라는 게 있어요. 그 감마 분포에서 파라미터를 숫자 2 두 개를 받는 감마 분포에서 500개 샘플을 샘플링을 한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데 있어서 128번째 라인을 보면 probability는 true니까 여기에 있는 왼쪽이 frequency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density에 해당하는 관점으로 표현을 해준 상대적인 값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린 다음에 lines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density라는 것을 표현을 하면 샘플 데이터의 밀도를 이제 분포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거를 선으로 그려준 게 이 파트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그 아까 바 차트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을 다
그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삼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것 중에 마지막으로 소개해 줄 것 중에 하나가 그림을 파일로 직접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워킹 디렉토리 만든 다음에요. 제가 hist_dist.png라는 png 파일을 만들었어요. 이게 132번째고요. 거기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고요. 라인을 그린 다음에 dv.off라는 게 디바이스 off라고 해서 png 파일을 이제 끄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면 png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실제 가보면 여기에 hist_dist라는 png 파일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그림이 우리가 봤던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도 포맷을 제가 여기서 138번째는 pdf 파일을 만든 거거든요. 실행을 한 다음에 보면 다시 또 아까는 없었던 pdf 파일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안에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봤던 그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가장 기본적인 R의 그래프 기능에 대한 실습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 기본 기능을 이용한 그래프들은 두 번째 파트에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